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통장, 집, 땅,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돈만 남겨주면 될까? 그게 정말 전부일까? 재산 한 푼 없이 유배지로 떠났지만 자식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남긴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1801년 정약용은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에게는 한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학연은 13세, 작은아들 학유는 11세였습니다. 아버지가 유배지로 떠나던 날, 두 소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시나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배형을 받은 사람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평생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정약용은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비록 재산은 남겨줄 수 없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더 귀한 것을 남기겠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작은 방에서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학문 서적들. 18년 동안 그가 쓴 저서는 500여 권에 달합니다. 경제학, 행정학, 의학, 건축학, 문학.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의 바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틋한 것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한 통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너희들이 궁금해하는구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가? 라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다. 넓은 땅도 큰 집도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에게 더 귀한 것을 남기고 싶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의 힘이다. 책을 읽어라. 하지만 무턱대고 읽지 말고 생각하며 읽어라. 옛사람의 말을 그대로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 물어라. 의심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답을 찾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배운 것을 실천하라. 백날 책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이 편지를 받은 두 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자꾸 공부하라는 말만 하시는 걸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의 힘이었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였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약용의 두 아들은 훌륭한 학자로 성장합니다. 아버지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아 조선 후기 실학의 맥을 계승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재산은 몇 대를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혜와 정신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10년 후의 세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저는 정약용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라. 의심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라.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검색만 하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를 켜면 됩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한 아버지가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 유튜브에서 해설 강의를 찾아봐요. 답은 금방 찾지만 정작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은 없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답을 찾는 것보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자란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지혜의 유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는 끈기. 질문하는 용기. 둘째,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입니다. 정약용의 인생을 보세요. 4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역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권력도 명예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오직 진리와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미리 길을 닦아주고 넘어질 만한 돌멩이는 다 치워줍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옆에 있어줄 수 있나요? 아이가 30살, 40살, 50살이 되어도 우리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지혜의 유산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입니다.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경제학, 의학, 건축학, 농학. 한 분야에만 갇히지 않고 모든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지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융합하고 연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하게 될 직업의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정 직업을 위한 기술만 가르쳐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배우고 적응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지혜의 유산입니다. 본론 3부 사랑의 유산이란 무엇인가? 정약용의 편지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는 효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걱정되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버지를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다. 너희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에게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라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엄마가 이렇게 학원비 대주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사랑에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의 유산,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너를 믿는다.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믿음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함께한 시간과 대화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지에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아들들과 대화했습니다. 요즘 무슨 책을 읽니? 그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니? 내 의견은 무엇이니?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진짜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별일 없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대화가 끝났습니다. 진짜 대화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 뭐야? 친구들이랑 무슨 이야기 했어? 선생님이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유산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 나눈 깊은 대화와 정서적 유대감이 평생의 행복을 좌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약 3,000일 남았습니다. 중학생이라면 더 적겠죠. 고등학생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나요? 셋째, 삶의 태도와 가치관입니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을 사랑하라. 약자를 돌보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의학 지식을 나누고 농사법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택시 기사셨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손님을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셨어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손님이 있으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떠나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곧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랑의 유산은 감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산 만들기. 여러분,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100억을 물려주되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과 재산은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약용은 재산 한 푼 없이 유배지로 떠났지만 자식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 깊은 대화와 정서적 유대, 바른 삶의 태도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사랑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와 진짜 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와 마주 앉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그것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해?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유산입니다. 둘째, 아이가 실패할 기회를 주세요.
모든 것을 미리 해결해 주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볼래?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솔직한 부모가 되세요. 아빠도 실수했어. 그래서 이렇게 고쳤단다. 엄마도 처음에는 어려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당신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 모습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 먼저 지혜와 사랑의 유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 유배지의 작은 방에서 두 아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던 한 아버지. 그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온 세상에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편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유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난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사랑의 힘이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에게 이런 빛나는 유산을 남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